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일요일 오후, 일요일 저녁이죠. 벌써 6시가 넘었습니다. 6시가 잠깐 넘은 시간인데 어떻게 어버이날 어떻게 부모님하고 식사들이라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 하면은 저는 옛날에 할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보다는 할머니 생각이 좀 더 많이 나는. 어렸을 때 왜 어버이날이라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부모님들은 빨간 거, 그리고 조부모님들은 하얀 거, 흰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리면 손자들이 달아드렸다고 그걸 어버이날이 지나고도 몇 날 며칠을 그냥 달고 계시고, 옷을 갈아입으면 갈아입은 옷에 또 옮겨 다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본에 연수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잠깐 들린 관광지 진주섬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나고야 쪽에서 좀 가까웠던 것 같은데, 거기서 기념품으로 브로치를 하나 사다 드렸죠. 나비 모양 브로치에 이제 진주가 박힌, 어, 얼마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몇천 엔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걸 사다 드렸더니 그걸 또 어디 나가실 때마다 달고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달고 계셨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갑자기. 작은 거 하나라도 해드리면 그걸 평생을 갖고 계셨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잠깐 생각나는 대로 한번, 기억에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채널은 차트를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트를 또 한번 분석을 하고 가야겠죠. 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날이었죠. 예. 그러니까 4월 29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30일, 5월 1일 정도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여기까지입니다. 4월 29일까지 나온 차트를 보고 아직 갈 길이 조금 더 남았는데 거의 다 왔지만,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폭락까지는 아니고 한 9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우가, 우리 시장도 하락해서 출발할 것이다. 그러나 목표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단 유의할 것은 이렇게 쌍봉이 이렇게 돼야 이제 그림이 다, 지난 그 주에 그렸던 그림이 여기서 다 나오죠. 예. 주의할 것은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락할 것이다. 요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지만 조심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않으면 목표는 하락해서 출발을 하더라도 2700선, 그러니까 이 양쪽 파란 선, 우리들 얘기했던 이 박스권에 요 중앙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락 출발을 했죠. 하락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는 다 못 갔죠. 못 가고 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계속
여기를 때리고 있죠. 그러더니 뭐 돌파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목표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죠.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쪽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원래 여기서 정한 목표점이 이곳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 뭔가를 다시 만들 가능성이 높지요.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바로 닿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날 외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쌍봉이겠죠. 예. 그렇죠. 여기서 쌍봉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꼭지점이 생겼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또 하방으로 가겠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할 것처럼 보이더니 다음날 바로 개파락으로 왔죠. 예, 이 부분이 목표점입니다. 뭐 우연히 여기서 그려놓은 이 라인하고 맞는 선까지 왔지만 뭐 이건 우연이고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간 거죠. 예. 그렇게 이 부분에서 머무르면서 시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기서도 일단의 하락은 여기서 멈춘 게 되겠죠. 앞으로는 뭘 봐야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쌍바닥에 이제 외바닥은 하나 만들었는데 쌍바닥은 아직 생기지 않았죠. 아마도 쌍바닥은 한 이 정도 선 이상에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갭의 중앙 부근인 2660 정도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올라가면 최소한 이 박스권에 하단 정도는 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직은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위험은 공존하는 거죠. 여기서 내려온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다시 좀 더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는 선은 아마 이 정도 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말에 또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끝난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주말 이틀 동안 거래가 없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약간의 반등만 만들어 놓고 끝난 셈입니다. 월요일 날 이 방향이 될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요런 모양이 될지는 월요일 날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위쪽, 그렇지 않고 이쪽을 돌파를 해버린다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그래도 이 정도쯤에서는 한번 지지를 봤는데 이 라인이 뚫리면 조금 위험합니다. 이 라인을 제대로 깨고 내려오면 조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일봉을 잠깐 볼 텐데요. 일봉에서는 전체적으로 쌍봉이 여기 이 선에서 이제 쌍봉의 꼭지점이 만들어졌죠. 이 라인이. 돌파를 당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쌍봉의 위력대로 내려가는 셈입니다. 그럼 좀 많이 내려가겠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래쪽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2500선 아래로 대략 2458, 예, 246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고요. 예, 분봉에서 이렇게 돌아준다면 다시 또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심하게 깨느냐, 힘차게 깨느냐, 아니면 이 라인을 깨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온다면 다시 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 깨고 내려와서 이 근처에서 돌리는 시도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쌍바닥을 다시 잘 만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죠? 몇 가지는 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도 지우고, 예. 요 정도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요 정도 하고 이 선. 이 라인도 좀 지저분하니까 조금 예쁜 라인으로 뭐 요 정도? 여기 5.50 161 5.50 5.50 굵기는 한 확인. 네, 요 선이 일봉에서는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봉에서 이 선을 아래로 깨게 되면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좀 주의를 하자. 반등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일봉과 일봉에서 보셨던 이 쌍봉의 꼭지점을 돌파하는 선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요. 이 저점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그려놓은 이 쌍바닥을 아직은 뭐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 라인, 이건 다시 그려야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희망이 있겠다. 예. 물론 이쪽에 있는 저항선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은 뭐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죠. 예. 뭐 아직 어떤 큰 힘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올라가겠다는 상승하겠다는 큰 힘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들이 좀 있고 물론 주의는 해야 되지만 아직 돌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은 그렇게 어중간하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뭐 어버이날 얘기 하면서 할머니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굉장히 앞으로 더 불안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내일 모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요. 예. 뭐 실제로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 2008년부터 시작해서 주가 폭락했다가 다시 극복하는 듯 하더니 그분들의 집권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은 이겁니다. 고스피는 박스피 뭐 이런 식으로 예,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수가 아니죠. 예.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어떤 분들이 보수냐면 현 시대의 가장들이 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시장이란 건 사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안 되죠. 그냥 흐르는 것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니까 무슨 분야가 발전을 할 거고 뭐 그거 다 작전이죠. 예. 그렇게 부풀려 놓고서 타이밍 되면 자기들이 나갈 타이밍 되면 다 던지고 도망가는 거죠. 개미들이 그 물량 받아주는 희생양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썰에 속지 마시고 예. 그림 그리지 아니 그 스토리 써 나가지 마시고요. 차트가 얘기하는 대로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분봉 차트들을 주로 보고 또 일봉 보고 주봉 보고 그런 겁니다. 또 말이 길어지려고 하네요. 예. 늘 시작해서는 짧게 살펴보고 끝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자꾸 중언부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노란 동그라미들은 제가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잉태형들이 분봉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는데 주봉은 사실 한 주간의 거래가 끝나고 다음 주에 나타나는데 분봉은 사실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도 나타났다 하면 이런 방향, 여기서는 실패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자꾸 오더라. 이런 데서도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고, 이런 데서는 그냥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잠깐 한번 주봉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과 비교해서 분봉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면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몇 가지를 찾아봤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더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바로 극복을 하더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를 쳐놨던 것 뿐입니다. 이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 지금은 쌍바닥과 쌍봉에서 그 돌파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대략적으로 돌파를 당하면 어느 정도 가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버이날 일요일 저녁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